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매번 주말 장 끝나고 토요일 날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가가 올라갔던 그 기억보다는 아마 내려갔던 기억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시장이 달라졌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다소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쫓아오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보면 아주 중요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국내 시장이 드디어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7월 우리 국내 시장이 예전에 올라갈 때 미국은 올라가고 우리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 국내 시장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커플링이 나타난 이유가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반기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번 시장을 보면서 한 가지 역시 느껴야 됩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데 상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위로 올라갈 때 아마 그 지난 연초에도 그렇고 아마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많이 올라갔던 미국 시장은 조정을 받고 우리나라 시장이나 아니면 중국 시장이 위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이 작년에도 올해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특히 작년에 그것이 굉장히 주력을 이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들이 중국으로 몰려갈 것이다. 많은 유튜버 상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때 이렇게 드렸던 말씀은 저는 거기에 단 1도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왜냐하면 여전히 상의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최근에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떤 얘기들이 또 일부 또 스멀스멀 올라오냐면 야 이제 미국 너무 많이 올라갔어. 얘 이제 두들겨 맞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장하고 중국 장만 갈 거야 그러는데 역시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의 개념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이 위로 올라갈 때 미국 시장이 위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반드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 시장이 빠졌을 때 우리도 같이 동반해서 빠지거나 아니면 잠깐 동안 우리 소위 키 맞추기 게임이라서 미국 시장이 잠깐 주춤거릴 때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메꿔주로 올라갈 수 있지만 문제는 지수성입니다. 결국 미국이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줘야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동안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이 올라갈 때 우리가 못 갔던 부분들인데 드디어 우리도 유의미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때 여기 밑에 보면 삼성전자 효과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SK하이닉스만 위로 올라가고 삼성전자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대형주하고 개별주하고의 디커플링 현상,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디커플링 현상과 하물며 또 대형주 내에서도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의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키 맞추기 게임이면 또 다시 올라가다 두들 맞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올라가는 이게 야, 너 이제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는 너 자생력이 있니 없니? 이게 키 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맥점을 내가 체크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유의미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우리가 분수령은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과연 그 큰 분수령은 무엇일까? 누차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가만히 쏴서 묻어만 두면 그냥 먹는 장이 아닙니다 하는 게 정말 이렇게 많이 말씀드립니다. 이게 국뽕에 차서 무조건 우리나라 시장도 야 무조건 장투야 이거 아닙니다. 미국 시장하고는 예전에 이렇게 제가 날아가는 놈 어딘지 아시죠? 그 다음에 널뛰게 하는 놈, 그 다음에 변덕이 줄긋듯 하는 놈 이렇게 냉정한 시선으로 이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움직이다가 그 분석을 봐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국내 시장이 최근에 7월 달 들어서 그러니까 상반기하고 후반기하고 나눠보면 하반기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다가 삼성전자 효과까지 올라가면서 왜냐하면 결국은 종합은 삼성전자로 대변할 수 있는데 이게 못 갔던 부분이 굉장히 컸는데 이번에 영업이익을 10조 달러 기록하면서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있고 이걸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그냥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유의미한 상승이라는데 저는 한 표를 던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또다시 우리가 텐션을 놓칠 수가 있어요.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가 쭉 올라가다가 엔비디아가 과거 가격 기준으로 보면 $1,400, $1,500에서 멈칫하고 있죠. 누차 얘는 그냥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 그 틈새를 또 테슬라가 또 메꿔주고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선생이거든요. 어느 하나만 가고 나머지는 주구장창 못 가면 이 갔던 종목이 조정받을 때 뭔가 대타고 올라가지 않으면 시장은 순간 가던 주도주가 조정할 때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제가 입만 열었다 그러면 맨날 이렇게 여러분 계좌에다가 뭐는 꼭 사갖고 계시라고 얘기하냐면 스파이. 그죠? 이거 아마 제가 몇 달 전에도 또 여러분께 관심주에서 넣었던 대상이고 뭐 몇 달 전이 문제가 아니죠. 8년 동안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스파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뚫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결국 지금 장에서 엔비디아조차도 올라갈 때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 포모가 문제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올라갈 때 얘는 $150, 그러니까 과거 기준으로 보면 $1,500에서 걸리니까 얘는 $1,400 올라가면 여기서는 좀 두둑이 됐구나. 좀 올라오면 얘는 한 반 정도는 털어야 됐구나. 끝나서 터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갈 수는 없겠구나라는 그런 부분이죠. 항상 그러니까 텐션을 유지하는 겁니다. 거꾸로 또 바닥이 어딘지 지하실이 어딘지 모르고 내려갔던 테슬라는 또 밑에서부터 연속 8동 올라오잖아요. 바로 그 텐션을 잊지 말았어야 내가 엔비디아는 조금 속도 조절해주면서 반면에 그 판돈 갖고 테슬라를 살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누차 이렇게 너트브를 통해서 매수 신호를 또 오늘 아침에도 보면 테슬라가 장주 조정을 받다 올라가죠. 그럴 땐 또 투타임스를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하는 이동평선 매매법을 가지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자세하게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또 코엑스에서 또 강연했기 때문에 또 오셨을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국내 시장도 이렇게 위로 가면서 대신 내가 무엇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인가, 또 여기서 무조건 간다 이렇게 또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가긴 가되 사실 국내 시장은 어떤 느낌으로 가져야 되냐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느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면서도 어떤 분수령을 봐야 되는데 그 분수령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이미 앞에 힌트를 우리 사자분이 힌트를 줬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이 시장이 미국 시장은 가고 우리 시장은 못 가더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뒤에 가서 자세하게 그런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주간 주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가서 볼까요?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하고 코스닥입니다. 둘 다 다행스럽게 월초 대비 위로 올라가죠. 근데 상대 강도는 여전히 어느 쪽에 쏠려 있냐면 코스피에 쏠려 있죠. 더 강하게 위로 움직이고 있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지난주 어떤 말씀드리냐면 이 코스피 시장은 이 60 녹색선입니다. 이 녹색선이 이렇게 쌍바닥의 모양을 갖고 있는 가운데서 20선마저도 쌍바닥의 모습을 주기 때문에 이쪽은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줘도 이건 저점 매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주가지를 배우면 얘는 무슨 패턴이냐면 지금 퍼펙트 패턴을 주고 있습니다. 퍼펙트 패턴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대세선은 240선이거든요. 이 240선 외에 항상 제가 잊지 마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가 흐름에서 가장 얘가 탄력적으로 움직였을 때는 엔비디아도 어나더 레벨 갈 때가 $500 돌파하면서 그게 나중에 $1,000 가는데 원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패턴이냐면 그게 일명 뭉칫돈 유입 패턴이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60선 상방 패턴입니다. 이게 남바링은 3번인 거죠. 이 60선 위에 20선이 위로 N자로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번호 3번, 이게 번호 1번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뭐라 하냐면 퍼펙트 패턴입니다. 다른 말로는 정피라미드, 지난주에 했죠. 정피라미드. 위에 잊지 말자 6.25가 딱 놓여져 있으면서 밑에는 정마틴 놓여졌을 때 이게 피라미드형이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그게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우리가 상반기 끝났을 때 하반기는 우회상을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코스닥을 뭐에 쓰냐 할 때는 요건 중방 직접 패턴, 중방 패턴인 게 무슨냐면 얘가 N자가 아니라 이게 올라갔을 내가 내려가다 올라갔을 때 N자가 아닌 직전 고점에서 두드려 맞습니다. 얘가 N자가 아니죠. 그럼 얘가 직전 고점에서 이렇게 두들겨 맞고요.
거꾸로 얘가 밑으로 내려갔을 땐 직전 저점, 중방 직전이라고 그래갖고 직전 저점대에서 주가 올라가는 이런 패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시장의 모습은 코스닥 쪽보다는 코스피 쪽에 쏠려 있다는 것은 염두됩니다. 이 코스닥은 위로 올라갈 때마다 계속 매물 소화력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지만 그래도 상반기보다 나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미국 시장도 감해보십시오. 미국 시장도 뭐가 올라가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초대형성 빅테크 종목군에서 얘들이 주로 올라가지 소위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러셀 2000 얘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럼 도대체 러셀 2000과 여기에 상관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빅테크 종목군들, 뭐 엔비디아라든지 최근에 테슬라라든지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다음에 뭐 구글, 뭐 이런 모든 회사들은 금리가 붙어 내려가지 않아도 이미 자금력도 많은 상태에 놓여져 있고 이러한 고금리 상태에서도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EPS가 높아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위로 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 접목에 해당하는 이 중소형성 이 러셀 2000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못 갔거든요. 왜? 여기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은 얘들은 M7처럼 실적이 좋아지는 그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그 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얘들은 뭔가 보조해 줘야 됩니다. 아직 어린아이예요. 뭔가 도와줘야 돼요. 그 도와줘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금리라는 변수라는 거죠. 여기도 바로 그 도와줘야 되는 게 바로 이 금리라는 변수가 여기 놓여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나은 분위기 속에 주시장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만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런 가운데서 과연 분수령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요 부분을 봐야 되겠죠. 요걸 좀 더 그래프를 어차피 저쪽이 지금은 주르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쪽을 좀 주르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마 우리 사회자분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주가가 밑으로 갈 때 무슨 치킨? 둘둘 치킨. 안 까먹죠. 항상 저렇게 연산법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력이 별로 없어갖고 아마 여기 둘둘 치킨. 우리가 여기서는 여러분들 매도든지 뭐든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근데 여기는 뭐보다 나빠요? 중국본. 이건 꼭 알아놓으십니다. 중보다 나빠할 때 이게 22 여견자에서 이게 번호가 1번 매도 신호 기법입니다. 꼭 알아놓으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내가 진짜 돈을 벌 때 여롭게 돈을 벌려면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거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거 많지도 않습니다. 그것만 딱 번호만 남바해 놓으면 됩니다. 여기도 나쁘고 여기도 매도를 때렸던 저희가 국고초에서 둘둘 치킨 그러면서 여기서 한꺼번에 17개를 동시 추천주로 내보냈다는 얘기도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 둘둘 치킨 이후에 얘가 지금 주가가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거요. 20선이 여기는 밑으로 내려갈 때 여기는 과매도조냐 그래서 매수가 들어온 건데 여름대 시각으로 이게 내려갈 때 여기 둘둘 치킨이 매수하는 것은 사실은 이걸 잡아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슨 매매를 하냐면 좋은 매매라고 얘기하고 이건 예측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측이 맞을 땐 좋은데 틀릴 땐 거기에 맞게끔 또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이 쫀이 제대로 들어맞았던 것이죠.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는 쫀과 대응의 전략입니다. 그럼 대응의 전략은 뭐냐면 이게 여기를 찍든 안 찍든 갈 때는 반드시 뭐가 나냐면 그 유명한 딛고 턴. 요새 드라마 중에서 뭐 없고 튀어 있죠. 튀어입니까? 튀어입니까? 선제 없고. 뛰어. 선제 없고 뛰어. 캔들 없고 뛰어. 이렇게 없고 뛰는 겁니다. 뭐가? 22. 주가 흐름 자체가 이렇게 뒷구턴. 그죠? 우리 많이 했죠. 22 뒷구턴이죠. 요게 그 유명한 번호 1번입니다. 여기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 노하우와 여기 노하우가 다른 게 아니라 얘를 뒤집으면 이게 되는 거고 얘가 뒤집으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선 접고 뛰어가 아니라 선 접고 쓰러진 겁니다. 밑으로 그냥. 요건 업고 튀어. N자 뒷구턴. 제가 왜냐면 그 못 치는 골프를 비유해서 왜 뭐 뒷구턴 뭐 오른쪽으로 뭐 백스윙 갔다가 이 왼쪽으로 뭐 왼발에다 무게중심 갖고 이렇게 뭐 아직 백돌이라서 이런 얘기 하기가 참 뭐합니다만 어쨌든 뒷구턴 여기 매수는 하나 여기서 매수는 하나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매수가 어디냐면 20의 뒷구턴은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은하드 레벨은 60의 뒷구턴. 그렇죠. 60의 뒷구턴. 아까 엔비디아의 뒷구턴하고 똑같습니다. 가서 한번 보시면 이게 똑같은 거였구나. 재밌어집니다. 왜냐하면 외우는 게 없거든요. 재밌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선지 없고 튀어, 캔들 없고 튀어. 60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이 N자 패턴. 얘가 지금 이 없고 이 돌아가는 이 패턴 자체가
요게 바로 넘버 7이고 그 위에 20 올라가면서 얘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77 이후에 국내 시장에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는 바로 뒷구턴입니다. 그럼 얘가 왜 중요한데, 야, 너 도대체 왜 중요하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세가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얘를 여러분들 월봉의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코스피를. 그 월봉이 어디 위에 있냐면 기준선이 몇 개월선이죠? 월봉이 6개월선이 기준선이거든요. 그 6개월선 위에 상승 추세로 올라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그 언더에 있어요. 6개월선 아래 언더에서 이렇게 그 물밑에서 이렇게 꼴락꼴락 숨을 쉬고 있는 게 코스닥이고요. 코스피는 당당하게 그 위에서 숨을 쉬고 있거든요. 이 6개월선 위에 있는 얘의 신뢰성을 주는 것이 뭐냐면 뒷구턴입니다. 이걸 우리가 패턴이다라고 하고, 특히 20 뒷구턴, 60 뒷구턴을 상승 패턴, N자형 상승 패턴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옆으로 누웠다가 위로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다 밑으로 조정을 받아도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는 항상 복기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으면 내가 여기 잘못했구나. 내가 이번에 썼던 노하우 중에서 이건 참 주의했어. 그럼 저한테 이번에 얘가 2277 둘둘씩 해서 떴을 때 수재미 생각할 때 어떤 노하우를 꼭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갈 것은 가고야 만다. 볼까요? 이 그림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주가 흐름에서 얘가 밑으로 보시면 얘가 밑으로 갈 때 얘가 밑으로 1, 2, 3, 4, 5 그럼 여기가 무슨 아파트? 저층 아파트. 그렇죠. 뭐 점자 연상법으로 돼 있죠. 그래서 얘가 올라가다가 얘가 밑으로 내려서 올라가다가 얘가 못 가도 얘는 저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여기 있었죠. 얘를 보면 두 가지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하나는 요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바로 여기였고요. 방금 우리 요번에 주가가 설명드린 것이 거기였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저층 아파트의 기법은 우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 코로나19 때, 그죠? 코로나19 때 얘가 밑으로 1, 2, 3, 4, 5까지 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죠. 여기가 우리가 그때 그 유명한 2020년 3월 달에 몇 년 동안 돈 벌라고 했다냐면 2년. 그렇죠. 2년, 2 years 동안 돈 벌죠. 얘가 결국은 원래 가야 되는데 어떤 악재에 의해서 두드려 맞았을 때 결국은 갈 것은 가고야 마는구나. 근데 9.11 테러죠. 하다못해 9.11 테러가 터질 때도 얘가 하나, 둘, 셋, 넷, 5개. 얘가 떠야 되는데 9.11 테러를 터졌어요. 하지만 결국 내려갔다가 결국 위로 간다. 결국 주가는 갈 것은 가는구나. 그럼 why? 그럼 요번 장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왜 그럼 얘는 오파동 다음에 위로 올라가려다 악재를 맞아서 다시 내려갔는데 그럼 왜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져 있냐면 바로 펀더멘탈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얘가 주가가 이렇게 오파동 구간까지 얘가 주가가 빠지면은 보통 우리나라 증시 얘기할 때 뭐 PER 몇 배, PBR 몇 배 그러잖아요. 네. 이때는 한결같이 PBR이 1배수 이하, 그냥 러프하게 하면 1배수 이하. 그러니까 청산 가치보다 언더에 있다는 거죠. 그냥 아파트를 가면 박앤세일로 급매물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특히 0.9 근처를 찍는 데가 바로 오파동을 찍을 때마다 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오파동 기법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가가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다 조정받아도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그 노하우들이 바로 여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요 그림 한번 보시면 우리 사회자님이 많이 쓴 표현이죠. 국고초는 마치 연속극을 보는 드라마 같다. 이게 한번 지금 보시면 그 내용이 한결같이 다 들어와 있죠.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신고가가 쏟아지는데 우리는 못 가고 있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냐 그럴 때 1, 2, 3, 4, 5 이건 정말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빅픽처 그림을 볼 때 제가 제일 많이 즐겨 쓰는 기법. 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는 분들은 뭐 수치입 동향 같은 걸 갖고 여기 주가가 바닥이다, 고점이다 할 거고요.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의 지표 갖고 찾을 겁니다. 근데 저는 통계적으로 뭘 갖고 찾냐면 얘가 저층 아파트 기법을 갖고 찾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말씀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이거 한 2주 전에 나갔던 거죠. 역시 이때도 미국 시장은 위로 가고 더군다나 의미선에서 3중 충돌되면서 국내 증시가 약했지만 그때 타이틀이 뭐냐면 여러분들 드디어 국내 증시가 고비를 넘겼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때 그 기법 중에 하나가 무슨 패턴? 롱 패턴이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러프하게, 여러분들 어려우시죠? 이런저런 기법 들으려면 복잡하시면 딱 하나만 보고 한다. 뭘 보고 왔었죠? 방금 우리 사회자분이 얘기했던 대로 뭐를 내리기 전까지가 가장 좋은 베팅의 찬스다.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가 가장 좋은 찬스다. 근데 사실은 제가 무슨 뭐 예언자도 아니고 야,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 가장 좋아. 그러면 단순하면서도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밑에 숨어있는 속 내용은 바로 저층 아파트의 기법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마지막 파동 노하우라고 하니까 꼭 여러분들이 자기 걸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택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있는 정성 없는 정성에서 갖다 바쳐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십니다. 미국 얘기만 하면 또 경기 일으키는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그만큼 미국을 투자하지 않아도 미국을 분석해야 된다 그러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근데 결과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좌에다가 장바구니에다가 미국을 넣었던 분들, 특히 자녀분들이 제가 취직하게 되면 항상 제가 자녀분 계좌에다가 스파이 넣어주세요. 그분들 어떻게 될까요? 룰러를 날라 그러죠. 돈 아껴라, 일찍 들어와라, 술 먹지 마라.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왜? 자기 재테크, 재산이 늘어나는 걸 보는데 어떻게 함부로 돈을 갖다가 낭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진짜 커피 10잔 마실 돈 있으면 그거 좀 덜 마시고 그거 차라리 스타벅스 주를 하나를 사는 그런 교육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연속극 두듯이 한번 들어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 그냥 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중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니까 한번 잘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국내 증시에 올라갔을 때 역시 머릿속에 딱 넣어야 될 거. 그래서 뭐를 강조하고 싶습니까? 상의 개념이요. 얘요. 이미 지난 6월 달에 얘는 무슨 패턴 나왔다고요? 롱이요. 얘가 롱 다음에, 이게 롱 다음에 조정은 상세한 과정이고 롱 다음에 숏은 매수에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저 국고채 종목군들 막 질문 막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자기 한번 딱 보십시오. 얘가 롱 다음에 숏인지 아니면 하락이 어떨 때 이 하락이 이 빨간 걸 확 잡아먹으면 이걸 음포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물세비 반동에서 기본 때려주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걸로도 거의 제가 생각할 땐 반 정도는 그냥 국고채다가 질문하지 않아도요. 반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미 얘가 롱이야. 그럼 내가 겁이 나면 올라가다가 뭔가 장대목 나오거나 쌍 보이면 한 3분의 1만 매도 때리면 되고요. 나머지 그냥 가져가도 되는 겁니다. Why not?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보십시오. 정말 편합니다. 그것도 제가 어떤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인데 나와서 무료로 이런 거 제공하면 사실 저희 유료 회원들은 정말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한테 한결같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게더 정신. 같이 먹고 살자. 같이 가자. 같이 공부하자. 왜? 그분들도 자기들이 몰랐을 때 선배님들이 그랬듯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게 롱이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는 거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그래서 6월 달에 미국 증시가 유의미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위기를 넘겼다. 왜냐하면 미국이 안 끝나면 우리가 늦게 가는 건 있지만 그러니까 황새를 쫓아갈 수 없지만 뱁새처럼 조금씩밖에 갈 수 없지만 그래도 가야 가는 게 있으니까 근데 자꾸만 미국이 꺾어진다. 이미 작년서부터 계속 미국 안 간다, 중국 간다, 이따위로 했던 사람들은 다 지금 골로 가는 거죠. 근데도 자기 주장을 쉽게 바뀌지 않죠. 여전히 미국은 조정받아야 된다. 물론 많이 가면 조정받겠죠. 근데 얘가 조정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상의 개념을 공부해갔다는 자들을 열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롱 패턴 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 삼성전자 쇼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제가 그 얘기했는지 한번 가볼까요? 한번 보시죠. 이것 봐라. 옆에 SK하이닉스 보시죠. 제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님만 딱 하나만 추천한다면 저는 SK하이닉스 항상 유튜브 보고 항상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롱.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였을 거예요, 상반기에. 그 엔비디아의 후광 효과를 가장 받을 수 있는 것이 SK하이닉스거든요. 롱, 다음에 숏이잖아요. 이건 매수의 찬스예요. 또 롱, 매수 찬스입니다. 롱, 최근에 SK하이닉스가 파두권과 연결돼서 압수수색 얘기 나오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얘가 안 간다? 여기가 꼭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이렇게 꼭지치진 않습니다. 왜? 이게 롱이거든요. 내려오면 또 매수해요. 얘가 더 간다 안 간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려가면 매수입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줄여도 반 정도 이상은 내가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상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 꼭지를 지들이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얘기했지만.
얘가 이게 어떻게 하래 지들이 얘가 롱 다음에 숏이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얘가 끝날 때는 하락이 롱이거나 아니면 로우 캔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쪽을 보십시오. 드디어 얘가 일을 내고 있습니다. 보세요. 삼성전자가 여기 막아 놓을게요. 이게 롱이 아니었어요. 제기랄. 우리 국민들이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얘가 결국은 드디어 얘가 10조 대의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드디어 뭐가 났습니까? 드디어. 물론 얘는 월말 주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딱 끝났을 때 이게 신호가 맞아 그럴 때는 항상 캔들이 끝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월말이 끝나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ING 진행 중에 있을 때 얘는 지금 롱이 나왔다. 그럼 이거는 국내 증시에서도 물론 아직까지 코스피 쪽에 한정된 거지만 국내 증시에서도 얘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항상 제가 이런 표현 하죠. 영어도 못하는 제가 항상 쓰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손수건 이론, 엄비닥 이론, 그걸 영어로 strong is beautiful. 보시죠. 여러분들 저희가 보시면 여기도 알테오전 3000당제야. 저희가 자주 얘기했던 겁니다. 저희가 이게 롱이고 숏이요. 그죠? 여기서 배팅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이걸 제가 여기서 무슨 자랑질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뭐 저만 추천한 게 아니고 요새 뭐 제약바이오 그러면 뭐 한국경제TV 와운의 전문가들 뭐 추천 안 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내가 보고 알 수 있겠구나. 롱 다음에 숏? 너 가겠구나. 여기 조준받았잖아요. 올해 여기 노렸어. 한 달 내내 중계방송 했습니다. 얘는. 아마 여기 저희 너튜브에서도 저희 찐팬분들 계실 겁니다. 한 달 내내 중계방송 했어요. 여러분 얘는 월초 발행량 아래니까 이번 달에 쉽니다. 하지만 얘는 월말 자동 관심주 추천주입니다. 왜? 롱 다음에 숏이잖아요. 뭐가? Why not?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분들도 찍기 가르칠 겁니까? 내가 뭔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거, 그 다음에 경험이 돼 있는 거, 그걸로 공부해서 보시면 안 될까요? 드디어 얘가 얘가 이미 롱 다음에 숏. 그럼 얘 알테존이 주말장이 조준받을 때 올라갔죠? 얘가 이번 달에 조준받는 칩시오. 어딘가. 조준을 받는다고 칠게요. 끝났나요? 안 끝났죠. 왜? 롱이잖아요. 월등한 롱이잖아요. 그럼 얘 내려가도 여기 어딘가 이렇게 내려가서 끝나도 얘는 한 번도 알테존에 근처도 못 간 분들도 얘가 음봉 조준 받으면 기다릴 때 여기가 몇 찬스입니다. 여기가 몇 찬스였지 얘가 몇 찬스입니다. 안 끝났던 거죠. 물론 올라가면 얘는 지금 29만 8천 원. 그러니까 30만 원에서 약간 후들거리긴 하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제가 뭘 설명드리고 있냐면 국내 증시가 드디어 유의미하다. 그 개념 뭐냐면 아까 서두에 벌써 사회자분이 벌써 다 공부를 하셨는지 롱숏 어렵나요? 외워야 되나요? 그냥 그린 공부 아닙니까? 롱이야? 숏 여전히 얘는 가는 중이구나. 롱 다음에 숏은 괜찮대. 어떻게 주가가 매일 갑니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지. 이걸 파동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쪽에 3000당. 3000당도 롱, 여기 숏, 여기 매수. 이거 3000당 제약도 제가 많이 말씀했던 종목 중 하나거든요. 아마 한국경제TV에서도 많은 전문가분들 아마 추천하셨을 겁니다. 왜? 보이잖아요. 롱이. 쉽게 안 끝나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종목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트럼프 2.0 시대에서 주도주 섹터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럴 때 그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가 있었죠. 얘들도 역시 그 흐름을 타고 있고 더군다나 금리 인하가 된다면 더 혜택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들이 결국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이게 하드웨어 분석과 소프트웨어 분석이 중요하거든요. 하드웨어가 갇혀가네. 물론 아직 코삭은 여러분들 코삭을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코삭은 아직까지 아쉽죠. 근데 단성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미국은 두 마리 중에서 금리라는 놈이 끌고 가지 않아도 경기라는 놈이 끌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경기가 아니었었어요. 그거 하나 받아먹는 게 그나마 SK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하반기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오늘 고용지표, 그다음에 이 앞에 민간 고용 이런 걸로 보면 금리 인하가 거의 9월 달에 확정시 되고 있잖아요. 물론 다음 주에 빅 이벤트 뒤에 가서 제가 한 장 보이겠지만 그런 것에 따라 또다시 요동은 치겠지만 코앞에 오고 있다. 베리 굿인 거죠. 그 지표가 바로 오늘 고용지표에 따라서 요게 국채수준을 보시죠. 이게 지금 제가 중간에 새벽 한 2시 정도에 뿌린 건데 얘가 좀 더 내려와 있죠. 얘가 이렇게 더 내려와 있을 겁니다. 얘가 여기 요 정도까지 이렇게 10년 만기 국채수준을 보면 이렇게 더 빠져 있죠. 여기 보면 요게 트럼프 때문에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제롬 파웰이 디스인플레이션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가가 얘가 금리가 빠져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이번에 고용지표 때문에 더 내려가고 있죠. 이거는
미국한테 좋은 게 아니라 미국 업체 중에서 빅테크의 어떤 혜택을 못 받았던 거, 그러니까 러셀 1000 같은 이런 중소형 종목군들도 이제는 서서히 관심을 봐야 되는, 남들이 안 볼 때 관심을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금리입니다. 우리도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지고 있고 밑에 아직 중소형도 못 가고 있잖아. 얘가 내려가 준다면 그럼 우리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쉽게 보병이 2개나 숨어 있다는 겁니다. 벌써 머릿속에 뭔가 자꾸만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얘가 그러면 질소는 있느냐 없느냐 그럴 때 일단 기본적인 것은 미국이 고용이 전반적으로 둔화 추세에 있다라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점을 갖고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요걸 지금 두 장으로 자세하게 나눠놨는데요. 요거 다음에 한 장으로 조그맣게 하셔도 됩니다. 이건 이제 본인이 타이틀만 딱 알면 본인이 찾아보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실업률이 4.1로 올라갔다는 거. 그러니까 고용이 꺾이고 있다라는 거. 근데 단 한 가지 체크할 게 있습니다. 얘가 실업률 4.1을 때렸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너무 높아서 4.3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가면 이건 또 안에 문제가 됩니다. 제가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가 가장 좋다는 건 뭐냐면 이게 만약에 더 올라가서 4.3 이상을 넘어간다 그러면 또다시 시장은 어떤 핑계를 대고 빠질 수가 있냐면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역공으로 해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텐션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권투 선수가 주먹을 벌릴 때 앞에 선수 싸울 때 이렇게 싸우는 선수 봤습니까? 이렇게 싸우죠. 왜? 내가 이것이 헛방이어도 다음 주먹이 나가고 또 이 주먹이 헛방이어도 난 무게중심 코 중심을 잡고 있으면서 다음 주먹을 내뿜어야 되지 않습니까? 텐션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얘가 무조건 고용이 내려오니까 고용이 나쁘니까 금리나 하겠지. 이걸 무조건 또 최근에 온통 뉴스가 금리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이제 일반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야 금리나가 되면 무조건 좋은가 보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때 한번 장은 또 후려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 금리나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얘가 와장창 한꺼번에 와장창 올라가는 그런 불꽃놀이 쇼를 하기 전까지가 가장 우리가 매매하기 좋다는 논리가 항상 제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미 그 연막은 이미 지난 6월 달에 피었잖아요. 뭐라고? 여러분들 위로 금리가 제로금리였다가 제로금리를 포기할 때 얘들은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가 금리를 내리기 전에 그다음에 사는 게 뭡니까? 양적 긴축 축소라는 얘기는 이미 국고채소가 계속해서 했던 얘기 아닙니까? 연속국 보듯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고 무슨 돈을 벌길 바랍니까? 전 항상 저희 수강생들한테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요. 내가 아는 만큼만 벌게 해주세요. 대신 제가 제발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돈 벌게 해주세요. 개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거 있으면 저 좀 한번 소개시켜주세요. 지금부터 놀러도 안 얘기. 그런 거 없습니다. No pain, no gain. 그리고 쉽게 얻은 돈은 쉽게 빠져나갑니다. 아직까지 그것도 모르면 주식 이전에 뭔가가 잘못된 거죠. 잠깐만 뭔가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엔 잘 모르죠. 뭐 전들 알았겠습니까? 하고 깨지고 매번 실패해서 변은 성공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공부에 늦었다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얘들이 고용이 전반적으로 둔화 추세를 주고 있다. 하지만 하나 점검하자. 얘가 너무 높아서 4.3을 돌파하거나 이런 지표가 나오면 이건 또 시장이 역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서 이거 뭐 고용이 계속 여기 이거 써놓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작가님이 이거 친절하게 다 써놓으셨는데 그냥 한 장으로 그냥 해도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 장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미국 시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돌풍의 주역은 엔비디아죠. 그죠? 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건 오늘 코엑스에서도 강의 다시 한번 진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서 그래도 깨인 분들이 계세요. 소재님 저 미국 하고 싶은데 너무 높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제가 그거 진짜 시원한 사대 같은 시원한 답을 제가 드릴게요. 진짜입니다. 저 이런 얘기 진짜 별로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뭐 꼬셔서 코엑스 오게 하려고 그것도 아닙니다. 아마 유튜브로도 중계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가 올라가서 얘가 1,400, 그러니까 150달러 중심에서 얘가 가격에 맞추는 흔들릴 때 이놈이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놓으면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한 장만 여기다가 마법을 부려서 제가 이인결 마술사나 최현우 마술사는 아니지만 여기다가 삐릭 하고 마법을 딱 부리면 여러분들도 저거 나도 쉬운데? 가겠습니다. 볼까요? 준비되셨죠? 갑니다. 띵. 어떠세요? 사회자님 어떠세요? 너무 쉽죠? 네. 얘가 이미 2 years ago
2년 전에 벌써 얘가 여기서 하이캔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진짜 여기서부터 들어갔거든요. $200 언더에서 들어갔거든요. 이게 $1,000 나오겠으니까 몇백 올라갔겠습니까? 근데 혹시 아까 알테오전 보이거나 삼성전자 보이거나 SK하이닉스거나 결국 상승이 뭐였는데요? 상승이 롱이었죠. 얘도 여기도 마지막 여기 매수였네요. 어렵습니까? Very easy, Very simple. very simple, Very very 고급. 고급입니다. 그러면 저 밑에 게 테슬라거든요. 하락이 길었잖아요. 얘가 이렇게 로우 캔들 두드려 맞았잖아요. 얘가 이렇게 이게 길고 이게 짧고 여기가 매도의 맥점입니다. 여기 놓치면 안 됩니다. 매도의 맥점이죠. 여기도 올라가도 엉대가 쳐져 있잖아요. 여기 10 업이 돼야지 10 다운 되지 않습니까? 보기 안 좋잖아요. 10 다운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10 업. 그죠? 하이 캔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남들보다 덜 먹는 건 내가 감내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 재산이 줄지 않고 나의 노후를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은 해피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찡그리면서 해야 됩니까? Very easy. 그중에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께 공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소위 주도주의 공통점은 하이캔들의 모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약간 밈주시라고 하는 거, 뉴스케일, 파워. 이거 뭔지 아시죠? 얘도 여기 보시면 여기죠. 이거 소형 원자로, SMR, 소형 원자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얘도 보시면 특히 밈주식 같은 건 이거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것들 내가 알고서 매매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다음 주 빅 이벤트를 보면 뭐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월요일부터 수출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미 얘는 롱 좋죠? 그럼 내려갈 때마다 매수입니다.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롬 파월이 상원에 또 총화정책 보고할 때 무슨 일이 나오는가 보셔야 되겠고요. 뭐 폴더블 삼성전자 나오는 건 얘기할 거 없고 요거 좀 주목해야 됩니다. 10만 개 국채 입찰이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될 건가? 요게 이제 트럼프 시대가 되면은 이 요새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갖다 푸는데 얘가 견제한 이유는 바로 서방 유럽 국가들이 도와줘서 그러거든요. 이게 트럼프 시대가 되면 과연 이게 될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깊숙이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문제점을 던져놓고 나머지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CPI, PPI가 목금에 나옵니다. 여기다가 소비자 심리평가 지수도 다음 주에 체크할 체크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얘가 지금 50원 단위로 부딪혀 맞고 있죠. 1,400원대 두 맞고 있습니다. 얘가 여기 와 있는데 얘가 내려가는 이유는 1,400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이 1,400원을 방어하려고 현 정부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가면 역으로 매수 찬스가 되면서 주가가 위로 뜨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응전략 가져왔습니다. 한 장의 컷으로. 코삭은 발의 방향이 위인데다가 얘가 매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 코삭은 얘는 발의 방향이 위인데 아직 얘가 매수 길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대 강도는 이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은 얘기할 거 없고요. 왜? 이쪽은 이미 이게 롱이니까 얘는 내려갈 때마다 매수예요. 근데 이쪽도 드디어 뭐가 바뀌고 있습니까? 금융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이쪽도 우리가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주가라는 큰 세수대야에 경계는 아직까지 아니어도 바로 금리의 것이 긍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포기할 수는 없다. 다만 중요한 변곡점 뭐냐? 금리 인하하고 난 다음에는 무지하게 유동실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9월을 전후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겠고요. 하나가 더 있죠.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바로 금투세입니다. 나중에 다른 시간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